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간밤 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심시안입니다. 개별 기업 실적 전망부터 미국장에서 날아온 소식들까지 다양한 이슈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전거래일 핵심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 외국인의 동향 짚어봅니다. 11월의 첫째 주였죠. 지난주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7조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주간 기준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오른쪽에 순매도 상위 종목을, 왼쪽에는 순매수 상위 종목을 적어봤는데요. 특히 지난주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에서만 전체 매도액의 70%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AI 거품론과 고평가 부담이 겹치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 본격화된 겁니다. 반면 외국인은 LG CNS를 1,940억 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담았고 SK스퀘어, LG 이노텍 등도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원화 약세가 외국인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국 증시의 상황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AI 거품론 우려에 나스닥 지수는 3% 하락하며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는 주간 11% 급락했고요. 오라클이 9%, AMD는 8%, 엔비디아가 7%, 인텔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인텔의 경우 주 후반 들어 반등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주총에서 인텔과 협력해 테슬라 테라 AI 칩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 시장 반도체주들과 또 AI 소프트웨어주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잠시 뒤 분석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한편 뉴욕 증시 대표 원전주 SMR이 현지 시간 금요일 6.5%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닝콜이 문제였는데요. 지난 분기 2억 7,300만 달러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데다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 계획까지 공개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으로 넓혀서 살펴보니 SMR의 하락폭은 무려 33%에 달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 우리 증시 원전주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 이어지는 분석 통해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AI 버블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AI 관련 반도체주들이 방향성을 잃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TSMC의 웨이퍼 공급 요청을 확대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변동성에 흔들리고 있는 AI주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 AI주를 이제 보기에 앞서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참 재밌는 거는 시장이 좀 그저 안 좋아지는 시점에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시장은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이 늘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경제 지표의 어떤 악화, 소비 심리의 위축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더 긍정적으로 자극될 수 있다면은 AI 관련된 종목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셧다운 리스크 완화 기대감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고평가론에 대해서 최근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오픈 AI CFO의 어떤 정부 보증 요청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혹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고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구조 측면에서 이제 불안감을 야기했고 고평가 논란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파급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밖에 뭐 종목들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약화되면서 조정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러한 어떤 자금 부담 부분들이 또 현실화되게 되면은 관련된 뭐 장비 부품주들도 흐름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데이터 센터형 GPU 둔화 우려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의 어떤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AI와 로봇은 또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역시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어떤 요인에 의해서 GPU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은 빠지면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버블론에 의해서 단기적인 어떤 급락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 버블을 제거하면서 꾸준히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좋지 않거나 펀더멘탈 재무적인 안정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 성장성에서 이렇게 퇴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고 재무적 안정성이 있고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좀 거품해서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꺼지는 국면에서 투자 재매수 진입 포인트를 좀 찾아서 들어가는 전략이 매우 좋다. 그러면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되냐? 제가 볼 때는 1등주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뭐 각종 나와주면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고 들어간다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우선 보시는 게 맞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모멘텀 개념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고 그 맥락 속에서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보자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사실 AI 하면 원전주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를 좀 보면 네. 대표적인 원전주죠. 뉴스케일 파워가 한 주 동안 33%나 밀렸습니다. 네. 물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공모에 나선다는 소식도 조금 주가에 부담이 된 상황이지만 네. 이걸 연계해서 국내 원전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좀 물려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뉴스케일 파워의 최근에 지난주 33%의 급락과 최근에 이에 따른 우리 국내 원전주의 하락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급락은 우리 국내주의 심리적인 어떤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뉴스케일 파워의 급락 요인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트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서 수익성 우려, 그러니까 비용 상승과 수익성 우려가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보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원전주 특히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들인데 단기적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외 지역 뭐 체코라든가 사우디 그리고 폴란드 이런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서 대체 수요가 좀 가능한 상태이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글로벌 SMR 소형 모듈 원전 경쟁 구도가 이 한국형 SMR로 수주 전환이 기대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회 요인으로 해석하고 다만 그 심리적인 어떤 조정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조금 뭐 비중 전략도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요번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흔들림은 뉴스케일 파워의 모델의 어떤 제품 모델에 대한 부분이고 전반적인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훨씬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심리적인 충격은 있으나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저점 분할 매수나 아니면 비중 조정을 통해서 시장 대응을 하시고 중장기 로드맵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이슈는 별개로 봐야 되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살아있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추가로 시장이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심수영 캐스터 다시 연결합니다. 오늘 장으로 움직일 이슈들 세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권에서 들려온 소식 준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35%였지만 여당이 제시한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졌는데요. 세제 혜택을 더 늘려야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수혜주로 거론되던 금융주와 통신주, 지주사주 등이 또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 오늘장 흐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두산이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엔비디아 향 GPU 가속기 사업으로 주목받는 전자부문 실적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전체 실적은 전년 대비 3배에 가까운 성장세가 예상되며 IR 자료를 통해 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경우 매출은 3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33% 줄어들며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실적 시즌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만큼 반전을 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K뷰티 기업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실리콘트는 매출이 전년 대비 59%, 영업이익은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호실적이 기대되고요. 이 외에도 클래시스와 CNC 인터내셔널, LG 생활건강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 주목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일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투자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합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 현대그룹 회장 등 마스카 프로젝트의 주역, 그리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떤 소식 들려올지 주목해 봐야겠고요. 한편 오는 11일 중국 관공제로 대형 세일 행사가 지속될 예정인데요. 얼어붙은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지 또 중국 소비주들의 움직임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13일부터는 부산에서 글로벌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개최되는 만큼 게임즈 동향도 주시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점은 지났지만 이번 주에도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 실리콘투, 하이브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 자체가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보니 확실히 실적이 잘 찍히는 기업들의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들 중에서는 특히 주목하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는 이제 일정인데요. 지금 시장은 좀 작은 종목, 중소형주를 보는 것보다는 대형주의 흐름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두산입니다. 두산.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에도 우리가 그 본코너에서 두산이 반도체 쪽에 영향을 집중을 하면서 성장할 것이다 해서 굉장히 많은 주가가 상승이 있었죠. 사실 두산 같은 게 투자 포인트는 옛날에 두산 중공업의 이미지에서 지금은 AI, 로봇, 원전의 이미지로 체질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두산 박핵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의 어떤 경기 둔화 속에서도 이익률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뭐 로봇 관련된 종목은 미래의 성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매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로봇 신규 라인업 출시 등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좀 못 올랐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로보로라든가 이게 대기업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 많이 올랐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다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그룹사의 어떤 재무적인 요인에서 좀 그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늘 주목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SMR의 협력 수주 가시화 이런 어떤 자회사들의 어떤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나 더 제가 좀 주목하는 이유는 이 그룹의 이제 구조 조정 이후에 이 어떤 그 배당 매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의 가치반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신문 기사를 좀 그 뉴스풀로 좀 보면은 가끔 두산그룹의 어떤 그 차입금 규모가 기사화되곤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구조조정 완료 이후에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200% 이하로 하락하면서 신용 등급의 개선 여지가 이제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의 확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 기업이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해가고 있다라고 흐름이 파악이 되고 있고 여기에 AI와 관련된 어떤 산업 그 어떤 체질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지주사 두산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한 차례 더 어떤 성장이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 유심히 지켜보시고 어떤 그 지주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지주사 쭉 봐야 되지만 두산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이슈에 더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최고 세율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좀 인하한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니 지주사인 두산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정 관련해서 체크 포인트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 광군제와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가 개최가 되는데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 그리고 게임주 등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광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번에 이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중국의 내수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어떤 기준이나 어떤 행사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플랫폼의 어떤 경쟁 구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뭐 쇼핑 구조의 개편을 얘기하는 건데. 뭐 알리바바라든가 그리고 딩동 중심 구조에서 뭐 핀도더라든가 그리고 또 더 위에는 공격적인 점유율, 즉 AI 기반 쇼핑률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 매우 좀 주목이 되고 따라서 데이터 분석 관련된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 우리 같으면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되겠죠. 특히나 더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좀 더 그 광군제 관련해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그 구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어떤 방송을 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AI와 라이브 커머스의 결합이 상당히 눈에 띈다. 따라서 관련된 어떤 좀 관심이 좀 가고요. 우리 기업을 수혜를 분석해 보면은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K-뷰티라든가 헬스케어, 식품, 뭐 전자, 가전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특히나 더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좀 숨어 있는 간접적인 어떤 수혜 기업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물류 로봇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 물류 시스템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간접적으로 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광군제 관련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보고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좀 길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살펴보는 하나의 팩트 개념으로만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집중이 되고 있는 게 지스타 관련이지 않습니까? 게임입니다. 게임인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시장의 관심도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요번에 역대급 규모의 어떤 산업 회복 어떤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2년 만에 블리자드의 복귀가 좀 많이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인 NC소프트라든가 뭐 넷마블이라든가 크래프톤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이 게임주는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한 뭐 70%에서 한 80%까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평가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산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촉발 요인이 시장에서 확인된다면은 우리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들까지 함께 모멘텀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